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뭐, 하루 만에 찍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 장소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일단 임시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좀 어색하겠지만은 장소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말한 요지, 뭐 주제라면 주제고 핵심이라면 핵심인데 여러분 좀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자,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물론 뭐 오른쪽에서 왼쪽을 흐르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을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균등하게 흘러가면, 이게 대칭 구조가 되면 골고루 흘러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뭐 많게는 50년, 60년, 70년 동안 오른손잡이 위주로 살다 보면 최소한 하체는 둘째치고 하체는 좀 제쳐두고라도 상체 쪽의 흐름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모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흘러버린다는 거죠. 혈액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은 피가 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칭 구조가 깨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제 왼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40년, 50년, 60년 동안 사용해 왔던 바뀌어 버린 내 몸이 왼팔 운동을 뭐 많이 한다고, 조금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바뀌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온몸의 혈관 길이가 짧게는 약 12만 킬로미터, 길게는 13만, 14만 킬로미터, 덩치가 큰 사람은 그렇게 모세혈관 길이까지 다 합하면 13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게 변형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죠? 오른쪽은 커져버리고 왼쪽은 작아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오른쪽도 골고루 흘러가고 왼쪽도 골고루 흘러가면 건강한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왼쪽으로는 피가 잘 안 온다라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래 되면 이게 균형감이 없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폐가 자꾸 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왼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며칠 동안, 지난 거의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계속 하고, 이거 뭔가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뭘 해봤냐면 왼팔 운동을 세게 하는 걸 일단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 석 달 동안을 왼팔 운동을 무지막지하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최근에도 한 2주, 3주 동안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왼팔 운동이 필요한 거는 확실한데, 이게 어떤 형태 혹은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피를 옮겨줘야 되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깊이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런 답변을 주셨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 마음에 좀 맑게 개이는 듯한, 뭔가 반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좀 확신 같은 게 와서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강중약, 이 세 가지 강중약이라는 운동 방법이 있잖아요. 왼팔 운동을 그렇다고 해서 오른팔 운동을 전혀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다른 건 다 하는데, 전신 운동, 뭐 뒤로 뛰기, 발 돌리기,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죠? 다리 맞추기 이런 거 다 하는데, 왼팔 운동만 집중해서 바라볼 때 강중약, 이걸 어떤 패턴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운동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에 4번 정도,
4시간, 5시간마다 한 번씩,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왼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제가 오른팔 운동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밀고 당기기를 세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한 10번 당기고 10번 밀고 이 정도입니다. 그 이번에는 뭐 물병 운동은 양팔로 같이 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른팔 운동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관심을 약간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도 어제 제가 대충 양을 말씀드렸죠. 제가 강하게 운동한다고 하는 게 강하게 하는 거지 많이 하는 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이 걸린공원에 가서 왼팔 겨드랑이로 이거 꽉꽉 당기는 거, 이거 한번 당길 때 보통 15번에서 20번 당기거든요. 그리고 원판 이거 돌리기 할 때 이거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세게 안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또 간혹 지팡이 짚고 살살 다니기도 하고, 지팡이도 이제 세게 짚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센 강, 중, 약 이 세 가지의 운동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왼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간간히 중간중간에 왼팔 운동 한 5, 6번 하고 나면 어깨에도, 근데 이게요, 제가 1대 1대 1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1대 1대 1, 그러니까 왼팔, 오른쪽 어깨, 머리, 좌우,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 1대 1대 1로 해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속 1대 1대 1 이렇게 왼팔 1, 오른쪽 어깨 1, 머리 1 계속 이렇게 하면 폐가 너무 수축이 돼서 오른쪽 폐 먹힘 현상, 더 이상 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먹힘 현상이 나타나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대 1대 1로 계속 하면 왼팔 운동 한번, 왼팔 까딱, 오른쪽 어깨 한번, 머리 계속 흔들면, 저는 계속 해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실험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실험해보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제 몸뚱아리에다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을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일단은 1대 1대 1로 좀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1대 1대 1로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왼팔을 한 뭐 3번이나 5번 한번 하면, 5번 정도 하면 오른쪽 어깨 한번 치고 머리로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하고, 또 어깨 치는 걸 한번 건너뛰고 왼팔 한번 하고 머리는 이렇게 또 흔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어깨치기를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머리도 이렇게 뭔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다리 쪽에 뭔가 안 맞을 때, 어제 지난 시간에 저희 아내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쪽이 이렇게 뭔가 안쪽 바깥쪽이든 뭔가 하여튼 꼬여버리면 이 상체도 다 혈액순환이 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 쪽도 막 꼬여 올라오고 막 몸에 이상하게 막 불편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뭐 보충을 해도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느낌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든 왼팔 운동을 강, 중, 약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강은 하루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해줘야 회복 기간, 뭐 치료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몸이 좋아지는 그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약한 쪽으로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계속 잊어먹지 않고 왼팔 운동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계속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도 좋다. 근데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약하게라도 왼팔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굳이 나쁘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회복 기간을 길게 바라보는. 근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가 더 이상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까. 근데 그거는 테스트 하려면 너무나 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참 테스트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제 판단,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른팔을 뭐 옛날에 뭐 어릴 때 막 스케이트 만든다고 오른손으로 톱질도 막 하고요. 뭐 오른손으로 꽃갱이질, 호미질 이런 거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해 보고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많이 써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례해서 왼팔 운동을 쪼끔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에 한 4 번, 5 번, 3 번, 4 번, 5 번 정도는 왼팔 운동을 중간중간에 인제 센 운동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 중, 중은 뭡니까? 지팡이 정도 짚는 걸 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 해서 혹은 팔꿈치를 흔드는 거 혹은 어깨를 흔드는 거, 어깨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이걸 좀 중이라고 보고 이 손목과 손가락 스냅을 이용하는 거 요걸 약이라고 보면 약도 좋아요. 약도 일관성 있게 계속 자 3초 안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고 좀 쉬세요. 최소한 3 초라도 쉬세요. 3 초에서 10초 혹은 3 초에서 15초 사이에 한 번 하면 돼요. 3 초에서 한 20초 안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강박증처럼 막 숫자 헤아리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계세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3초 지나서 좀 있다가 하면 돼요. 그냥 한번 툭 치고 좀 쉬었다가 툭 치고 어깨를 이렇게 툭 치고 오른쪽 어깨 툭 치고 머리 이렇게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잘 때도 제가 어제 어떻게 하는지 왼쪽에 물병 넣어 놓고 손가락 요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해서 톡 이렇게 밀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고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일단은 그 부분을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버리면 왼쪽으로 피가 안 온다라는 거죠.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왼쪽에 자꾸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중약의 세 가지 운동법을 이용해서 계속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세게 운동하는 거는요, 모세혈관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근육 같은 거.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보셔도 된다 그랬죠. 근육을 자르면 피가 나오거든요. 피가 나온다면 그 안에 혈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근육을 자르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 피가 없는 거, 혈관이 없는 건데 근육을 잘라도 피가 나옵니다. 하여튼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센 힘을 쓰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중간 운동을 하면 중간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중간 근육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목 스냅 하면 큰 혈관, 대동맥, 대정맥 이런 것들 위주로 흐름이 생깁니다. 물론 중간 근육이나 모세혈관 이런 것 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는 미칩니다. 근데 약하게 미친다는 거죠. 센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까지 피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약간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센 운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강화해주고 근육도 강화해주고 중간 운동도 하고. 근데 주로 약한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약한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약한 운동이 한 70%, 80% 차지하는 겁니다. 맞죠? 그 중간 운동이 한 10%, 15%, 이 정도 차지하고, 강한 운동은 하루에 한 5%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5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매일매일 하면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근육이 붙겠죠. 근육이 붙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몸에 나중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누적이 돼서 힘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 오른쪽으로 흘러가서 우리 몸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강, 중,
약 이렇게 해준다. 근데 왼팔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 쳐주는 거 꼭 해줘야 된다. 오른쪽 어깨도,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약해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얇아졌어요. 두께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두께가 얇아서. 쳐주면 오른쪽 어깨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머리 쪽으로도 피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니까 쳐주고 흔들어 줘야 됩니다. 흔들어 주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옵니다. 이 세 개, 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왼팔, 어깨, 머리 운동. 1, 2 이렇게 올려놨죠. 1, 2번 이렇게 올려놨죠. 그죠? 그거 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또 오늘 그냥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좌우비대칭도 좌우비대칭이지만 이제 다리에는 거의 균형이 맞다고 했잖아요. 다리에 균형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 상체 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흐름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왼손을 더 무겁게 찼습니다. 그것도 상하 비대칭을 고려해서 오른손도 적당히 찼어요. 적당히. 오른손은 50을 찼습니다. 저는 오른손에 50 차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이나 60이나 70 정도를 차는 건데, 왜냐하면 이 50이나 60이나 70이 오른쪽 폐를 적게나마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로 붙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차잖아요. 70 이상 차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폐로 이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와서 오른쪽 폐가 또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손을 벗으면 좋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벗으면 좋은가? 그러면요, 오른쪽 팔로 피가 안 빠져나서 오른쪽 폐가 들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른손의 중량이 꼭 필요하다. 50에서 한 70 정도 보는데 저는 지금 50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150 정도를 찼습니다. 150.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차이는 한 100 정도 차이를 뒀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왼다리보다 옛날에 왼손을 한 100g 정도 더 차야 되지 않나. 그냥 그때는 왼손이 뭐라 그럴까, 그때는 왼팔 운동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왼팔 밀고 당기기, 뭐 옆으로 밑으로 뒤로 이런 거 1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주는 시기라서 100g 정도를 차이를 뒀는데, 지금은 왼발은 지금 하나도 안 찼잖아요. 오른발도 하나도 안 찼고 옆구리도 안 찼는데, 그러니까 왼손을 150을 차고 있다. 오른손보다는 100g 무거운데 왼쪽 다리보다는 150g 정도 무겁게 차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중량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00g도 차봤고 150g도 차봤고 180g도 차봤고 190g, 200g까지 다 차봤습니다. 200g까지 다 차봤는데, 이게 180g, 200g 이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조금만 운동을 해버리면 먹혀버려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 균형, 이제 다리를 다 벗고 균형 잡기 상황에서 왼팔 1단계, 어깨 2단계, 머리 흔드는 거 이런 거 할 때 조금만 심하게 하면 뭔가 먹혀서 나중에 보면 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먹혔다가 갈 데가 없으면, 먹혔다는 건 피가, 좁은 혈관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먹혔다는 거예요. 통과 안 되면 나중에 떠밀리거든요. 뒤로 밀려 나오거든요. 그쵸? 꽁지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교통체증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떠밀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너무 가볍게 차면 또 운동을 조금 더 세게 또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50에서 160 차이, 왼쪽 발보다, 왼쪽 다리보다 한 140에서 160, 150에서 170, 한 요 정도. 그러니까 150 근처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왼팔을 무겁게 차면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먹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또 150 밑으로는 조금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 또 왼쪽 목도 싹싹 자꾸 아프고 이래서 150을 차니까 왼쪽 목, 요 목비근 있잖아요. 이쪽이 좀 덜 아프고, 지금은 뭐 요즘은 거의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일관성 있게 손가락을 해주고 가끔 겨드랑이 툭 치는 것도 이것도 중이에요. 중. 강, 중, 약 중에 겨드랑이 치는 것도 중입니다. 왼쪽 겨드랑이 저는 잘 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중이에요. 중. 손가락 이렇게 툭 이런 거 이게 약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약하게 차면 운동을 자꾸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센 운동보다는 좀 더 템포를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너무 150 이상 많이 차면 뭐 180, 190, 200 이래 되면 조금만 하면 좀 먹히는 현상이 좀 생겨버려요. 먹힌다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오른쪽 폐가 또 처집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많이 찼다고 해서 오른쪽 폐가 안 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왼손을 많이 찼다고 해서 오른쪽 폐가 안 처지는 게 아닙니다. 왜? 결국 먹혀버리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동안은 오른쪽 폐가 들리죠. 왜?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지점까지 한계치까지 만약에 뭐 왼손에 여러분 1kg를 찼다 해요. 누워있을 때. 2kg를 찼다. 들어가는 동안은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느 지점까지 꽉꽉 이제 들이차면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폐가 또 처지는 겁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수축이 안 되고 심장도 박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폐가 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약한 흐름이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흘러주면,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먹혀요. 약한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먹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초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탁탁탁탁탁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터덜터덜 할 때, 처음에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며칠 동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계속 탈탁하니까 나중에 안 좋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할 때는 몰라요. 멈추니까 이거 먹히는구나 라는 느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못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니까 저도 느끼는 거지, 이거 일반인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깐 저희 아내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저께 저녁부터 이제 발목이 꺾이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중량이, 저는 뭐 발목이 꺾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중량이 막 내려올 때 상황하고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얼추 비슷해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어떤 측면이 비슷한가 하면, 하여튼 그 뒷발이 앞으로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모르게 왼쪽에 오버가 걸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버가 걸려 들어가니까 왼발 옆구리나 뭐 이런 왼손 이런 쪽이 자꾸 중량이 자꾸 빠져요. 지금 제 안에 중량이 왼발이 제가 80g 지금 알고 있는데, 그저께만 해도 뭐 125g, 130g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틀 사이에 거의 50g, 55g 정도 빠지는데, 사실 더 빼려면 더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연습 삼아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연습 삼아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겁니까?
앞발 뒷발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모래주머니 위치를. 그리고 또 후퇴 전략을 써버리면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죠? 그러면 중량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좀 브레이크, 그래서 중량을 좀 유지하는 연습도 해보고, 다시 더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원래대로 해갖고, 원래 뒷발을 앞으로 보내버린 거죠. 왼발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이었는데, 왼발을 앞쪽으로 보내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보내버리면, 또 중량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량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상황, 제가 동영상을 제가 지난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흘려듣기, 집중을 못 하더라도 흘려듣기, 뭐 설거지 할 때나 요리할 때나 이렇게 좀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누워있을 때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게 기억하는데, 상기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앞쪽과 안쪽을 좀 주안점을 둘 것이냐, 또 뒤쪽과 바깥쪽을 좀 주안점을 둘 것이냐, 무게 중심을. 그것도 무조건, 나중에는 저중량이 되면 제가 왼발을 45g 차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모래주머니 자체 무게가 15니까 30g 남았는 걸, 그죠? 제가 왼발이 앞발이니까 뒤쪽에다가 20g, 발꿈치 뒤쪽에다가 20g, 앞쪽에다가 10g 정도 이렇게 두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새끼발가락이 약하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10g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오바가 걸리면 앞꿈치에 있던 걸 뒤꿈치로 바꿔버리고, 오른발도 앞꿈치에 있던 걸 뒤꿈치로 바꿔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리를 다 뺐을 때, 다리 중량을 모든 걸 뺐을 때도 이제 앞발 뒷발이나 안쪽이나 바깥쪽, 발바닥 안쪽이나 바깥쪽에 어느 쪽에 힘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체조, 그러니까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습이 됐을 때, 완전한 연습이 됐을 때는 양발의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다 빼갖고 다 내려가 버리면 불안해져요. 왠가 하면 오랫동안 모래주머니를 1년 이상을 차봤던 사람이 갑자기 모래주머니가 없어져 버리면 공포가 생겨요. 야, 이러다가 왼발이 또 언더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상한 공포가 생깁니다. 근데 과거에 1년 동안 차왔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튼실해진 겁니다. 이제 왼쪽 다리로 피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앞발 뒷발도 바뀌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유익한 거였던 겁니다. 유익했던 겁니다. 그게 누적이 돼서 지금 왼쪽 다리에 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모래주머니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다 빼기 전에 미리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이제 100g 이하로 내려오면, 왼쪽 다리가 100g 이하로 내려오면 천천히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다리를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또 맞춰보기도 하고 약간 언더 상황, 원래대로 후퇴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5g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좀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지금 저희 아내 같은 경우 80g 찼는데 이제 연습 좀 하다가 좀 자신감이 생기면 제가 그랬습니다. 50g까지 한번 내려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 아내도 그전에는 왼팔을 좀 왼쪽 다리보다도 좀 더 많이 제가 아까 저는 150 차이라고 했잖아요. 제 아내는 한 180, 거의 200 가까이 차이 나게 이렇게 차고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다리가 바뀌는 걸 우리가 그때 제가 오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바가 됐다. 다리가 바뀌는 거 오바가 됐다. 앞뒷발이 바뀌어버린 건데.
그때부터 이제 왼손 중량도 약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뭐 155, 160 차이 그죠? 왼발보다 왼손 차이가 한 150, 155, 160 요 정도 차이로 지금 약간 좁혀졌습니다. 좁혀졌는데 저도 이제 제가 지난 뭐 이번 달 초에 겪었던 일들인데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비슷하다. 저도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똑같아요. 저 팔 운동, 왼팔 운동 강, 중, 약 이용하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툭 치고 머리 안 들고 이거 좀 심하게 하면 저희 아내도 먹힌다고 합니다. 먹힌다고 하고 어 이걸 하다 보니까 왼팔이 자꾸 왼쪽 가슴 쪽이 먹히니까 왼손을 조금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올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좀 마음이 좀 좋습니다. 어 뭔가 점점 더 깔끔해져 가고 정돈이 되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동영상을 너무 안 보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꾸준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내거든요. 모든 분들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